채권 ETF 알아보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KB스타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 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B스타 ETF 마케팅 실장 육동휘입니다. 마케팅 실장님 맞으시죠? 네. 요즘 직업이 바뀌신 것 같던데요? 유튜버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단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본원 모먼트 보여주셔야죠. 네? 본원 모먼트. 예. 오늘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와서 소개해드릴 ETF는 KB스타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인데요. 그러면 혹시 채권은 다 아시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잖아요. 100만 원을 꿔주면 100만 원을 꿔준 분한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그렇죠.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 그럼 쿠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채권 요소가 있는데 채권 ETF도 당연히 채권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겠죠. 네. 그리고 보통 알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개별 채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게 꽤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과거에는 까다로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채권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증권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플랫폼들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금리 상황이? 금리 상황이 높죠. 그렇죠.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은 투자하기 좋죠. 좋은 시기인 거죠. 따라서 알채권, 개별 채권이든 지금 채권 ETF든 둘 다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시게 되면 이러한 채권 ETF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좀 많이들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채권형 ETF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지금 KB스타에서만 보더라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두 군데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내 채권만 해도 총 17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개의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뭐 글로벌 원자력이라거나 이런 네. ETF들이 주로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보고 나니까 채권에 대한 ETF도 이렇게 많았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현재 2024년까지 이렇게 3개년만 보더라도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수탁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2022년 대비 2023년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셨네요. 이 국채, 채권 네, ETF에. 맞습니다. 혼자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게요. 저만 돈 못 번 거죠? 야, 이거 심란하네요. 갑자기. 어떡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채권 ETF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요소라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직접 정리한 3요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1타 6셈.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더웨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과 관련된 ETF들 가격이 변동하죠. 네. 주식시장에 종목들이 가격 변동이 하니까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ETF 당연히 ETF의 가격이 바뀔 텐데 그럼 이 ETF의 가격이 바뀌는 한마디로 내가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결정하는 가격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거나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처럼 나는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샀어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채권 ETF는 어떠한 종류의 ETF를 샀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테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때 발행하는 증서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빌려주는 사람 혹은 빌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갚지 못할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주지 않잖아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삽니다. 그럼 나중에 개인은 국가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신용이 좋아야지 마음껏 살 수 있는 거고 빌려줬어도 안정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는 그 채권의 종류, 누가 발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의 만기로 발행한 채권들을 ETF에 갖고 있는가. 내가 10년 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 하면 불안하죠. 뭔가 잊어버릴 것 같고 내가 그렇죠. 빌려줬다는 사실을 까먹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죠. 안 까먹으실걸요? 빌려준 사람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빌린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내가 10년을 갚게라고 하고 지금 빌려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우량한 친구였는데 네. 10년 후에는 쪼그라든 친구가 되면 갑자기 막 비실비실하고 그렇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과 10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치는 또 다르겠죠. 네. 신용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처럼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사실 채권 ETF는 대부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KB스타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의 3요소 네.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채권의 가격 말씀을 드렸죠. 채권 네. ETF의 가격.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도 그럼 어떠한 가격에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국고채 10년을 가지고 만든 ETF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10년물의 가격 변동을 ETF도 똑같이 추정을 하겠죠. 네. 그런데 한 종목이 아니라 10년물도 오늘 만약에 발행했으면 10년 있다가 만기가 되는 ETF가 있고 뭐 3개월 후에 또 10년짜리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세 종목을 담는 걸로 저희가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행했던 10년 만기의 한국 국채 10년물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채권 ETF의 종류 너무 쉽죠. 국고채잖아요. 네. 우리나라 신용등급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매우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의 안전자산, 무위험자산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채권의 만기, 채권 ETF의 만기라고 했는데요. 채권 ETF의 만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름에 나와 있죠. 네. 10년. 틀렸습니다. 저희 이번 거는 네. 국채 10년 액티브 ETF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맞죠. 채권 ETF의 만기는 그러나 네. 없습니다. 왜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맞는데요. 네. 이 ETF가 담고 있는 채권의 만기는 10년이 맞죠. 네. 하지만 이 국고채, KB스타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의 자체의 만기는 없습니다.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10년 후에 만기가 됐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종목 가지고 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세 종목, 가장 최근에 발행한 10년 만기 국고채 채권을 담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래된 애는 팔고 네. 또 새 10년짜리 채권을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롤오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국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개별 알채권 구매하면 사고 팔고 반복해야 되는데 ETF에 그렇죠. 넣어두면 그럴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한 10년의 채권들을 계속해서 알아서 바꿔주는 형태. 네. 물론 최근 들어선 만기가 있는 채권 ETF도 나와요. 마치 채권 사듯이 오늘 샀으면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없어져요. ETF. 이런 형태도 있지만 네. 오늘 말씀드린 상품은 계속해서 그 안에 투자되고 있는 국고채 10년 채권들은 롤오버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 이 가격 자체의 변동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해당 ETF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겠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상황은 높죠. 높죠.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어떠한 채권도 사실은 이자가 높겠죠. 네. 그러면 채권을 지금 10년 만기 채권을 사서 10년을 갖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연 4%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팔고 싶겠죠. 네. 오르면. 네. 반대로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면 10년 가져가면 돼요. 네, 금리가 높으니까. 네. 반대로 금리가 빠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중간에 팔면 마치 주식 ETF처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ETF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이고 1% 정도 빠졌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뭐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그럼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얼만큼 오르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얼만큼 올라야 될지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할 거잖아요. 10년 정도의 만기를 갖고 있는 KB스타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의 경우는 듀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지표가 7에서 8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금리가 내리면 곱하기 7을 하면 1%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서 ETF도 7% 가까이 오른다. 자, 이거 외워두세요.
네, 이해했어요. 왜 그랬죠?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강제로 지금 이해시켜드린 건데 네네. 그러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이런 전문 용어 나오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일부러 밀고 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듀레이션 말, 이 단어 때문에 사실 많이들 채권 투자하는데 걱정들 하시고 모르시고 나 여기서 그만이야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듀레이션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만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만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는 중간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기간은 10년이 아니죠. 중간에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내가 투자하는 채권 만기가 10년이면 그 10년보다 좀 짧겠죠. 반대로 또 3년이면 3년보다 짧죠. 그렇죠. 3년보다 짧죠. 듀레이션과 금리를 곱한 게 내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과 금리를 곱하면 내 수익에 변동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가격, 종류, 그리고 듀레이션, 기간까지 해서 모두 다 봤을 때에는 온리 안전한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품은 맞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도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세상에 나쁜 ETF는 없다라는 콘텐츠를 할 때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냐는 댓글도 정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이 되는 ETF네요. 맞습니다. 국고채 ETF는. 맞습니다. 사실 국고채 ETF를 과거에는 정말 우리나라 채권의 금리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2%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투자사단으로 생각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안전한 자산인데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 채권 ETF의 활용도는 더 많아질 것 같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심지어는 중개형 ISA나 이러한 여러 계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이 순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갓 나온 네. ETF에서 평점 리포트입니다. ETF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우량 등급이고 금리 상황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9.8점 드리고 9.8점을 드리는 거에 대한 가장 또 큰 이유가 있어요. 시중에 국고채 10년에 투자하는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ETF 중에서 가장 총 보수가 낮은 ETF로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012%. 물론 이제 막 상장한 ETF다 보니까 다른 기타 비용이나 어떤 등등의 보수들은 아직 산출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총보수, 저희가 상품을 출시할 때 확정돼서 나오는 총보수는 거의 현재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B스타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된 갓 나온 ETF도 국채와 관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채에 대한 개념들 쭉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들어요.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봐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엔 그럼 더 쉽나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갓 나온 ETF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